우선 독서 모임을 왜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오는 사람들한테도 항상 이걸 생각을 하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모임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다시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원하시냐? 왜냐면 다들 보고 들은 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독서 모임 사례집 이런 거 인터뷰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만 추려 볼게요. 어떤 분은 저는 막 책이 엄청 좋아요. 책이 엄청 좋고 이 좋은 감동을 누구랑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나이 드신 분이나 오히려 관심 없는 분한테 저 독서 모임 해요." 이러면 "우와, 독서 모임도 해? 그럼 책 엄청 좋아하나 보다. 책 많이 읽나 보다." 이런 전제를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기본 독서는 되고 그다음 단계로 독서 모임, 독서 토론을 찾는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쪼금 더 깊이 있고 레벨이 높은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을 원할 가능성이 크죠. 다음은 내가 교양을 쌓고 싶어서, 실력을 쌓고 싶어서. 이거는 책 자체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동기, 태도와 다르게 내가 뭔가 빡세게 공부도 하고 싶고 뭔가 능력을 쌓고 싶다. 그건 어차피 우리가 책은 공부 뭐 이런 공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스터디 느낌으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되게 열정적이긴 한데 여기서는 좀 더 정의적인 영역, 다음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항상 모임 시작할 때 새로운 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냐?" 이러면은 그냥 일상이 너무 무료하고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서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다른 모임은 약간 뭐 술 모임이 너무 많고 이래서 그거보다 쪼금 건전한 모임을 하고 싶어서 독서 모임이 맞다. 그래서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라고 하면 거의 안 읽거나 한 권 읽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책이 좋거나 엄청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참여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과 친해지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책과 별로 안 친하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책과 안 친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서 모임 안 하면 한 권도 안 읽는데, 독서 모임을 하면은 계기가 돼서 한 권이라도 내가 책을 엄청 좋아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고 여기까지 나아가기 전에 우선 내가 책 읽기가 되게 벅차서 좀 이번이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모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해지고 싶어서라는 거는 좀 더 모임의 도서 선정이나 이런 데서 깊이가 얕아야겠죠. 좀 입문자 과정 같이. 그래서 더 많은 동기들이 있겠지만 이것에 따라 내가 원하는 모임, 그리고 모임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달라요. 이걸 모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모임을 처음 하고 이럴 땐 초반에는 뭐 지인들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리더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타겟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독서 토론이 지금 좋다, 독서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독서 토론을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책을 혼자 읽는 것과 다르게 말하기, 듣기 능력이 조금 향상이 돼요.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또 요즘은 온라인 모임, 그러니까 카톡이나 이런 뭐 네이버 카페 밴드로 하는 모임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약해지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토론은 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가 책을 읽고 그냥 흘릴 수 있는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도 해야 되고 내 감상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려면 내용을 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독서 토론을 오래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역으로 내가 혼자 독서를 하는 그 능력까지 향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이제 생각의 확장. 결국 내가 혼자 10번 100번 읽어도 다른 사람이 느낀 감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서로 다른,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왔고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생각이 확장되는 부분. 근데 하지만 여기서도 다들 자기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정말 '와, 이런 생각이 있어?' 라고 되게 신기해하고 뭐 메모도 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어떤 분은 너무 불편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책 다시 읽고 오세요. 저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토론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 좋은 말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성장으로 이끌어 간다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도 그러면 더 어렵지만 토론만의 더 큰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치관 확립.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위치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모임 하다 보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더 자유로운 사람을 만나고, 특히 막 나는 꼰대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도 더 젊고 더 이런 분들이랑 토론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꼰대 마인드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시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역으로 많이 느끼기도 해요. 가장 높은 데 있죠. 이런 자기 성찰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오래 하면 되게 교양 있고 남의 말도 잘 듣고 막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친목 모임 아니면 그냥 재미로 하는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뭐 독서 모임 오래 하고 독서 토론 오래 하고 이래도 3번과 4번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서 교육을 전공하고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3번, 4번까지 가야지 그 깊이를 다 알 수 있다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근데 너무 팍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의 한 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말 끔찍했던 것은 강연이 아니었다. 토론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미사여구를 동원한 영국식 공손함. 제가 영국은 안 가봤지만 이라는 단어로 네, 표현이 되는데, 어두운 납틀에 담긴 채 사람들의 말은 서로 완벽하게 비껴 지나갔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서로 대답하며 쉴 새 없이 말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알아듣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꾼 징후를 보인 토론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매너, 그러니까 서로서로 네네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막 공감합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생각에 영향을 받고 내 인지적인 편향이 바뀌고 이런 거는 없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분은 뭐 작가 자체가 약간 철학 전공이라서 더 이게 깊이 있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도 제가 즐기는 취미 형식의 모임 말고 좀 더 교육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하는 것과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할수록 사실 단순히 즐거워질 수만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20년, 30년 동안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자극을 주는 책을 만나고 또 그 책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나의 굳어있던 인지 편향이 막 흔들리고 깨지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한 대화도 오갈 수 있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인내력, 우리 정서적인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네네네 알겠어요라고 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밀어내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문장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하려고 항상 이제 딴지를 걸고 여러 가지 생각을 자극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었죠, 저도. 하지만 항상 이 마인드는 리더로서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익숙하실 텐데요.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여기서는 책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어떤 책을 읽어도 내 멋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인지 편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 자체가 이렇게 나에게 도끼가 되긴 쉽지 않겠다. 책은 도끼다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는 그걸 읽고 나서도 차라리 책 자체보다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 이런 북클럽 같은 게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무슨 도끼여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초반에는 너무 열정이 넘칠 때 도끼짓을 하려고 하다가 막 갈등이 많이 생기고 모임 탈퇴하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근데 항상 마음으로서는 이 독서와 독서로 이어지는 토론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